지난 3부 영상에서 이태호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다시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춘 고산시 파괴양. 다들 즐거워 보이시네요. 저도 여우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하지만 여우회에 들어가기 위해선 회칙상 여기 있는 멤버들 동의가 필요한데 되겠어요? 기존 멤버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망신 당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 선생이 여우회에 들어오는데 찬성하시는 분? 그런데 그때 난 찬성. 고산시 파괴양의 든든한 명품백이 그녀를 받쳐주기 시작했고,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줄 마음은 없어요. 반대만 안 해주시면 전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최 회장 아내가 움직이자 결국 하나둘 눈치를 보게 됐죠. 우리 부원장이 들어온다는데 반대하긴 뭐하네 나도.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선우와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끝내 과반수 동의를 과반은 안 되겠네요.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선우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겨 이거. 고마워요. 그리고 사실 다경이가 선우를 찬성한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선우의 꿍꿍이가 그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냥 이태호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해둘게. 그런데 다경의 물음에 순순히 속마음을 털어놓는 선우 이태호도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였지만 네 남편이 날 스토킹해. 우참에 실패하는 다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지한 선우의 말에 그런 식으로 나를 흔들어보고 싶은 모양인데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다경이는 왠지 모르게, 정말 왠지 네 모르게 남편 잘 잡아. 여자의 무서운 촉이 발동되어 어떤 찝찝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찝찝함은 어쩌다 선우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 순간부터 자리 괜찮으십니까? 점점 불신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태호와 다경이가 등장하자 기분이 곱창나버린 선우. 지난주에 여기 새로 들어온 피노누아가 좋던데 한잔 해볼래요? 아니요, 다음에요. 였는데 그런 선우를 써잇하게 챙기는 윤기였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선우 당뇨 오겠어. 어쨌든 그런 써잇 윤기가 신경 쓰이는 태호와 그런 써잇 윤기를 신경 쓰는 태호를 신경 쓰는 다경. 우리 그냥 합석할까? 어우 복잡해.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태호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한 직원은 태호를 조금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는 태호에게 세컨폰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자신의 촉이 틀렸기를, 저 혼자 들어갈게요. 지선우가 제발 정신병자이기를, 이태호가 정말 미친놈이 아니기를. 맞아. 네 남편이 날 스토킹해. 결국 진짜 미친놈이었던 이태호. 그리고 그런 태호의 변태적 취향을 알게 된 다경이었습니다. 한편 여다경의 멘탈을 다시 한번 파괴시킨 파괴왕은 이태호의 더러운 술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컴플레인도 그만큼 늘었네요. 병원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죠, 원장님. 그럴까? 수고들 했어. 그리고 그런 선우가 못마땅한 명숙이는 참, 준영이는 아직도 상담 받으러 오니? 현재 선우의 약점이라 볼 수 있는 준영이를 걸고 넘어지는데, 가족 얘기 꺼낼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설 선생. 오히려 넌 휘발 눈치도 없냐를 당하는 명숙이었죠. 그리하여 결국 명숙이는 태호에게 징징거리기 너 시작했고, 어떻게 된 거니? 안 그래도 오늘 확답 받으러 오는 길이야. 명숙이의 징징거림에 병원장에게 가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이태호. 그리고 그런 태호의 징징거림에 여 회장님을 따라 뵙기로 했거든요. 그게 무슨? 지선우 부원장이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병원장은 선우가 지금 선수를 쳤다는 걸 태호에게 알려주죠. 자네가 여 회장을? 제가 직접 만나 단판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혹시 선우가 또 무슨 획기적인 방식으로 파괴할까 싶어서 너 그 자리에서 치우고 싶어 하는 거 과연 내 머리에서만 나왔을까? 선우에게 다급하게 경고하기 시작하는 이태호였는데, 누구야? 오히려 태호의 멘탈을 흔들기 시작하는 선우였습니다. 고산에서 네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일단 딴말 시전하며 끝까지 버텨봤자 너만 다친다고? 선우에게 단단히 말 끝났으면 하나도 안 무섭게 경고한 이태호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이태호 씨? 곧바로 인규에게 전화해서 일처리 허술하게 하지 말랬지. CCTV에 네 사진 찍힌 거 알고 있어? 슬슬 손절각을 잡기 시작하는데 돈부터 보내라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랑 연결시키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정말로 하나도 안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한편 퇴근 시간이 되자 다 됐으면 가지. 먼저 출발하세요. 오케이. 슬슬 병규형과 약속한 장소로 가려고 하는 선우. 그런데 그때 지선우 선생님? 선우에게 택배 하나가 오고 그 시각 태호에게는 문자 하나가 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우와 깜짝이야.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준영이 사진을 보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아닌 알고 보니 태호에게 손절당한 인규가 제대로 사고를 칠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너 이거 무슨 뜻이야? 내 아들 사진은 네가 왜? 그리고 역시나 준영이는 현재 있어야 할 학원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준영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분노한 이태호는 당당하게 내 아들 점점 붕신 같아졌죠. 네가 데리고 있냐?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한편 그 시각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지선우 때문에 병규형에게 싸대기 맞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병원장. 기왕 이렇게 뵙게 된 마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의리 있게 혼자서라도 병규형을 설득해보는데요. 기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그 병원에 좋은 의사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을 할 수 있는 그릇이랑 또 다른 문제라서. 병규형은 뜻밖에도 부원장 자리에 병원장이 당혹해할 만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야기 진행시켜. 한편 그 시각 다행히도 경찰들이 준영이를 발견했습니다. 선우 입장에선 진짜 간 떨어질 만한 일이었지만 왠지 한창 삐딱선 타고 있는 준영이 입장에선 학원 가기 싫어서 여기 있었다는 거. 그런 엄마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죠? 너 정말 학원 가기 싫어 빠진 거 맞아?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야? 그래도 별일 없어서 다행인 그때 인규가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해주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영이 얼굴만 보고 가겠다는데 왜 이래? 그래서 선우는 태호가 뜨끔해야 할 만한 이야기를 태호에게 직접 말해주었죠. 내 탓이야? 그 새끼야, 박인규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부의 세계 먹이사슬 최하위였던 이태호는 확실해? 준영이 찾은 데서 봤어. 네가 그 새끼 끌어들인 거지. 일단은 지도 억울했는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대며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아니라고. 그 자식 한 번만 더 우리한테 접근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즉시 자신의 고장난 오른팔에게 달려갑니다. 너 미쳤어? 경찰의 얼굴까지 팔린 마당에 그쪽이 입 닦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감히 날 협박해? 한 번 빵에 갔다 온 놈이 두 번은 못 갈까봐 확 다 불어버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보다 급이 낮은 이에게 힘자랑을 하는데 으아 타임. 진짜 협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아셔야지. 애초에 합의했던 돈의 2배는 더 받아야겠어. 진짜 작품 속 흑막이 이렇게 족밥인 경우는 흔치 않는데 정말로 흔치 않는 이태호였습니다. 2배라고 말했어. 그렇게 흑태호가 찐따라는 게 증명된 다음날 지 선생이 많이 놀랬겠네. 선우는 어제 약속 펑크 낸 것 때문에 병원장에게 사과를 하는데 사춘기 때 속 꽤나 썩여서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그런 선우를 보듬어주는 병원장이었지만 상담받은 지가 6개월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래서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역시나 갑자기 가족 얘기를 들먹이며 부원장 자리가 선우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하는 병원장이었죠. 가족 얘기 함부로 하지 말랬지. 그래서 열받은 선우는 일단 제일 만만하고 입이 싼 명숙이에게 가서 또 경고를 하는데 아는 사람 나뿐이니? 불현듯 넌 왜 김윤기는 한 번도 의심 안 해? 왜 하필 네 아들을 상담한다니? 너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명숙이가 꽤나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산 바닥에서 내가 네 유일한 아군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건 개소리 같고요. 어쨌든 명숙이의 말을 듣고 문득 어제의 사건이 생각난 선우. 친구들이랑 좀 다퉜나 봐요. 엄마한테 화내서 미안하대요, 준영이가. 다행히 준영이를 탈없이 찾아서 안심하는 선우에게 어제의 윤기는 병원 일을 좀 줄여보는 건 어때요? 당분간만이라도 애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슬그머니 선우에게 부원장직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휴식을 권유했었는데요. 아 근데 그렇게 달달했던 서윗 윤기가? 에이. 전에 혹시 여병규 회장 잘 아나? 고선에서 여회장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전개는 좀 에바세바 참... 자네가 보기에 두 사람 어떤가?
홀리몰리. 이거 뭐야? 두 사람 사이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왜 이런 전개도 재밌어? 아무튼 그렇게 선우와 명숙이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지 선생 얘기 좀 할까? 앞으로 부원장직은 김인규 선생한테 맡길까 해? 선우와 명숙이가 무지하게 기싸움하는 동안 원장님 호출 받고 오는 길인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요? 왜 그래요? 부원장 된 거 축하해요. 네? 써잇하게 부원장 자리를 낚아채버린 써잇 부원장 윤기.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부원장 자리를 노렸던 명숙이는 현재 뒤통수가 얼얼해서 어안이 벙벙한 선우보다 더 분노를 했는데요. 허허실실 웃으면서 너 배려하는 척 붙어 다닐 때부터 내가 의심스러웠어. 준영이 상담부터가 다 계획에 있었던 거라니까?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보던 선우는 끝내 정면 돌파계를 감행합니다. 좋겠다. 하지만 병규형은 파괴왕과의 대결을 위해 마음 단단히 먹은 상태였죠. 여기 고산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시네요. 나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장기인 일침부터 던져보는 파괴왕.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니까. 따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태우부터 멀리 하셨어야죠. 과 그런 파괴왕에게 기세 좋게 자기도 파괴왕이 돼보겠다고 선언한 고독한 승부사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림돌들 미리 제거하는 중입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상대는 고산시 파괴왕인데. 저 역시 이걸로 지켜야 할 선은 없어졌네요. 아무튼 파괴 명부에 적힌 사람들을 순회하느라 바빴던 선우는 그 다음 명단에 적힌 윤기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윤기는 지선우한테 걸렸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 무슨 관계냐고요? 밥은 먹었어요. 그 사람이랑 무슨 장담을 한 거냐고 묻잖아. 그래서 일단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라고 간청합니다. 그 부탁이라는 게 뭔데? 사실 준영이의 비행 때문에 우연히 자, 왜 그랬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볼까? 무슨 일입니까? 병규형과 안면에 드게 된 써잇 윤기. 아, 너 지선우 선생 아들 맞지? 응? 야, 너 아유 괜찮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리고 병규형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 미움, 증오. 아직 이태호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선우와 썸 타고 있던 윤기는 아주 좋은 정보통이자 상담꾼이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 딸의 행복이니까. 지선은 그 여자한테 개인적으로 마음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지만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윤기였기에 오해하셨네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전이 감정을 유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속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선우는 윤기에게 정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 대가로 부원장직 받은 거고? 지 선생님이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병규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고요. 하지만 써잇 윤기는 언제나 선우만을 바라보는 미친 새끼. 미친 새끼였기에 아니 그쪽에서 걸어오는 싸움 더 이상 상대하지 마. 바보였기에 오로지 안즈나 선아 선우 생각뿐인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욕심 없어요. 적당한 시기에 물러날 겁니다.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여 회장 설득해야 하니까. 믿었어 내가. 그렇지만 이제는 인간 혐오증에 걸린 고산시 파괴왕한테는 근데 그걸 팔아넘겨? 넌 의사도 뭣도 아니야. CI도 안 먹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한테 두 번 다시 접근하지 마. 한편 그 시각 출소 후 다시 한번 현서를 찾아온 인규. 그리고 그런 인규를 무서워서인지 골라봐. 아니면 옛 정 때문인지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은 인규의 장단을 맞춰주는 현서. 근데 이거 너무 비쌀 것 같아. 입니다만 이거 주세요. 인규가 또다시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척을 하자 나 이 정도 살 능력은 돼. 봐도 뭐야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곧바로 기쁜 마음에 자신의 직속 상관한테 연락하는 선우의 대나무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현서의 말에 수상함을 느낀 선우는 깡좋게 혼자 인규를 찾아가 버리는데요. 나랑 얘기 좀 할까? 선우는 일단 태호를 언급하며 네가 나한테 한 짓 이태우가 시켜서 했다는 거 다 알고 왔어. 인규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 증거 있어? 네 얼굴에 상처. 이태우가 어디까지 시켰니? 아줌마 무서운 거 없어? 인규가 생각보다 입이 무겁네요. 그렇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인규의 미래까지 들먹이며 인규를 호통 쳐버리는데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냐고 묻는 거야? 말해. 이태우가 시켰다고. 어찌라고?
알고 보니 또 파괴각 시계 잡고 있었던 고산시 파괴왕이었던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안돼. 그렇게 끝내 인규는 선우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됐고, 그래서 선우는 이런 통제불능인 인규의 소나기에서 현서를 지켜주기 위해 현서의 피신을 도와줍니다. 울산에 아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일하는 공장에 자리가 있대서. 이제 막 다시 파괴왕과 행동을 개시하던 찰나에 앞으로 현서 씨한테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다신 여기로 올 생각도 말고요. 인규 때문에 흥이 깨져버린 현서는 어딘가 많이 아쉬워 보였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만뒀다고요. 타이밍 좋게 현서가 튀려고 한 날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 같던데. 현서의 직장에 급습한 인규는 현서가 자신 몰래 또다시 도망간다는 걸 눈치채고 그녀의 턱 밑까지 추적해 가는데요. 잠깐만요. 그것도 모르고 명예 훈장 수여식을 진행 중이던 고산시 파괴왕과 오른팔 대나무. 아무튼 여차저차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된 둘이었습니다. 만 질척거림의 끝이었던 인규는 아직 이별할 준비가 되어 보이지 않았죠. 근데 설마 진짜 인규가 현서를 찾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홀리몰리. 그리고 그 시각 선우는 현서에게 주려던 물건을 깜빡해서 다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서가 타려 했던 그 기차 라인에 가보는데 불길하게 현서의 짐만이 덩그러니 현서 없이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한 선우. 그리고 이런 선우의 불길한 예감은 끝내 옥상에서 떨어진 한 시신 때문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2년간 봉인되었었던 욕구가 풀려 걷잡을 수 없이 버터가 흐르기 시작하는 버터왕 주지스님에게 갑자기 어느 날 태호가 찾아옵니다. 이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 임마. 한잔하러 들어왔다가 네가 보이길래. 그렇게 여기가 고산시인지 할리우드인지 알 길이 없게도 어떠냐 지선우? 그래서 괜찮지? 응? 지선우. 이 둘은 지난날의 과오는 어째 개새끼. 술 한잔으로 말끔히 털어내려고 자기가 리드하는 거 좋아하지. 했지만 부부의 세계에서 족밥으로 유명한 이 두 명은 끝내 누가 더 족밥인지 서열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이좋게 부부의 세계 서열 공동 꼴찌를 선언하며 이혼 그거 재혁이에게 너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젊을 것 같냐? 정착 좀 하라며 조언해주는 이태호. 남는 건 그래도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태호의 말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버린 재혁이었습니다. 왜 이래? 당신 싸웠니? 태워 만났어. 그래서 그날 밤 재혁이는 기름기 하나 없이 담백한 말투로 우리 아이가 실까? 그동안 자신 곁에 있어준 예림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엔조이 관계를 유지하던 조이와도 쿨하게 이별 선언을 했는데요. 그만 만나자. 잘 지내라. 그렇지만 재혁이의 이별 문자에 조이는 쿨해 보이지 않아 보였고 끝내 이 쿨하지 못한 불안감은 더 빨리 올 걸 그랬나? 혹시나 안 생기더라도 당신한테 고마울 거야. 예림이가 제일 기대하는 날에 터지고 말았죠. 손지혁 씨, 들어오세요. 갑자기 혼자 대기하고 있던 예림이에게 문자 한 통이 오는데 그 문자가 온 후 뜬금없이 예림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어 다급히 예림이를 찾는 재혁이에게 타이밍 좋게 태호가 전화를 하는데 뭐냐? 별일 없으면 한잔할까? 아니야, 오늘은 안 되겠어. 이 새끼 이거 왜?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또 뭔가 했을 때 표정인데 이거? 어쨌든 그렇게 며칠 후 말도 없이 잠수 탔던 예림이는 끝없는 재혁이 문자에 답장을 해주죠. 이유라도 좀 알자. 대체 왜? 사진으로. 좋됐다. 그날 밤 부랴부랴 조이를 찾아가는 재혁이었지만 조이, 임조이 어딨어요? 걔 그만뒀는데요? 이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버터왕 주지스님을 진짜 엔조이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이태호였습니다. 조이게 석갈 좀 있지. 네가 그 민지씨냐? 멍청하게 내 탓을 하지 마라. 결국 네가
개새끼라서 이런 사단이 난 거니까. 결국 발정난 개가 또 다른 발정난 개를 부셔버린 건데 과연 이 발정난 버터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부부의 세계 4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뼈의 세계를 10화까지 정주행하신 겁니다. 아무튼 사실 저는 부부의 세계를 작업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생각보다 정말 재밌구나를 이번 계기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생계형 영화 드라마 유튜버이다 보니 저는 주로 제가 영상 만들 것들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근 몇 년간 미드만 오지게 보고 살았었죠. 그래서 시야가 슬림합니다. 생각이 좀 쇼트하죠. 네.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미드가 짱이지 한드는 위치해 라는 편견이 제 뇌 속 해마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번 뼈의 세계 작업을 통해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들을 싸부작대고 있냐면 뼈의 세계 영상은 여기까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뭔 개소리 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서로를 위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예. 그래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딴 말하는 거지만 이걸 계기로 이제 매일 조금씩 다짐했었던 저만의 막 그런 글쓰기 도전도 조금씩 해볼까 해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스스로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스토아 철학 중에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글 쓰면 존망할 겁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이대로 그냥 끝내기 좀 뻘쭘해서 오늘의 스토아 철학 한마디. 스토아 철학은 이기는 싸움만 한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정신승리 학문이다. 끝.